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조금 쉬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어때요? 아무도 없을 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반갑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죠. 네, 경계심 속에서 양 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악재가 있는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고,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 싶은 것들은 조금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3200포인트 다시 깨졌고요. 코스닥도 800포인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시장의 조정이 더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순매도 계속 확대 중에 있으니까요. 외국인들 순매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주식을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섹터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긴 한데 소부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다. 네, 그리고 조선 게임주들은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쪽은 조금 다른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면서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대가 아침에 저점 라인대를 살짝 이탈한 형태거든요. 이 구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오후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3100포인트 정도 잡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팔겠다. 네. 주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팔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관 쪽의 매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부담을 좀 주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는 지금 799.79까지 해서 800포인트 깨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지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더 나오게 된다면 일단 부담 요인은 계속 커지고 있다. 자, 아침에 일단 매도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쪽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는 모습 없죠? 그렇다면은 대형주 쪽의 반등이 오늘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은 일단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 매도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주 중심의 그런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유는 트럼프의 그런 반도체 관세라든지 또는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 결과가 별게 없었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됐을 거라 생각되고요. 만기일 이후에 만기 때문에 지켜지고 했었던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지금 쏟아내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핵심이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 같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계좌가 일단 마이너스 나는 게 맞고요. 대신에 너무 많이 밀리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오늘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하나오션, 그 다음에 네이버 조금 반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 정도 빼곤 다 하락이죠. 특히 금융주 KB금융 5%, 신한지주 2.5%, 그 다음에 나머지도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섹터가 오늘 굉장히 약세고요. 자동차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두산에너비티 원전도 오늘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부담 요인가 저는 생기겠죠. 방산주도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정도는 보합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나쁘지 않죠. 근데 2차전지 쪽에서 주가 하락 좀 일어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3% 정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쪽에 하락을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단 7만원 지지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부담 요소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더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오늘 반등 조금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26,000원 정도의 공개 매수 가격인데 그거 미치지 못한 가격에서 던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요. 은행주,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것들 하락세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우리 금융지주 마찬가지죠. 은행주들이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면 주가 추이는 당분간은 눌리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내립니다. 전력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방산주도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고 뭐 그런 형태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버티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특별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지금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죠? 이쪽은 뭐 푸르등등 하고요. 지금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가 강보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소부장 쪽도 많이 내려서 지금 소부장 쪽도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원익 IPS 뭐 아직까지는 뭐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내리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HPSP 역시 마찬가지죠. 네,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약간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부담스럽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바로 반등 나올 것인지는 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 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등락 현황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183개 상승이고요. 726개 하락인데 하한가도 있네요.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65개 상승에 1289개 하락입니다. 여기도 하한가 2개 나와 있습니다. 뭐 낙폭 자체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어느 정도 나오냐 한번 보자고요. 상승률 살펴보시면 삼양컴택이 오늘 신규 상장이군요. 100% 정도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으면 일단 좀 더 보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율호가 오늘 상한가, G2G 바이오, 오로라가 또 상한가 들어왔어요. 자, 푸드웰, 웅진, 서흥 오늘까지 강세네요. 그 다음에 케이프 오늘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조선 관련 섹터라서 조선 쪽 움직임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특강 반등이 좀 있고요. 코스맥스 BTI, 그 다음에 STX 엔진, 조선 쪽 관련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대부 시스터즈, 게임주 반등 포인트 있고요. 아진산업 반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톤, 한라, IMS, 뭐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는데요. 그죠? 자, 31개 정도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중간 단계가 뚝뚝 끊어지죠. 뚝뚝뚝뚝뚝뚝 끊어지면서 낙폭이 커지고요. 1.7 정도까지 넥슨게임즈 반등하는 모습으로 해서 1.7%가 상승. 하락은 한 3% 나올 것 같은데 하락은 뭐야? 크레오 SG 하한가네요. 형제 엘리트 하한가, 셀루메드 하한가, 이렇게 하한가 종목이 있고요. 마이크로 콘텍스도 오늘 크게 내렸네요. 네, 이거 뭐 악재 있는 거 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면은 악재가 있죠. 유상증자인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네. 특별한 거 없죠? 없는데 하락이요? 글쎄요. 이런 것들은 또 애매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뭐 여기 하락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아침인데 이 정도 많으면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9% 이상 하락한 게 24개. 하이드로 리튬 하니까 이제 2차전지 쪽도 좀 빠지고 있다 쪽으로 봐야 되겠죠. 25개네요. 오늘 하락 종목 숫자 25개. 야, 이 정도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아요. 많은 편이고요. 촘촘한 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3% 넘죠. 자, 그러면 1.7,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이너스 2%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 마이너스 2% 조금 넘을 수도 있나요? 마이너스 2.5? 네, 마이너스 2에서 2.5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키다리 스튜디오나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라서 뭐 아주 세게 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반도체 장비가 오늘 좀 내려가 가지고요. 마이너스 한 2% 정도는 잡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서 2.5 그 정도. 뭐 시장하고 비슷하게 일단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등이 조금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먼저 보실게요. 한국전력 매수 있고요. 현대로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 매수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쪽 매수가 좀 많은 편이죠.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OCI 홀딩스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꼬리 달고 또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은행주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주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HMM 매도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공개 매수하면은 보통은 매수인데 매도가 들어가니까 조금 애매하겠죠? 현대인프라코어, 삼양컴텍, STX엔진 등등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는 올라온 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매수 있는데 요런 패턴들은 좋지 않죠? 요런 패턴들 이제 이 지지선까지 뚫고 내려간 거 이런 패턴도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현대미포 오늘 조선이 좋아요. 조선 쪽 매수가 있고요. 산일전기는 주가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좀 있는데 5일선 20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9만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좀 밀리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은 오늘 괜찮아요. 파이nem텍, LG U+도 오늘 좋죠. 신고가 나왔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알테오젠, 하나오션 등등등. 네, 삼성전자가 지금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요거는 오후에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매수 포인트가 좀 바뀐다거나 매도가 좀 줄어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나머지 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라서 큰 우려는 없는데 일단 조선 금융주 섹터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몸을 좀 사리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요, 반도체,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지금 괜찮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 떨어지기 괜찮은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어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형태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쪽만 조금 조심하시면 오늘은 뭐 적당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후가 되면 또 바뀔 거예요. 오후가 되면 이 수급 동향에 따라서 바뀌게 될 테고 2시나 1시 반 넘어가면 매도가 또 쏟아질 수도 있어요. 또 쏟아지면 주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이쯤에선 반등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흐름이 좀 대형주 위주의 반등으로 연결되면서 좀 안정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레버리지도 오늘 제법 크게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 3100 또는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충분히 지켜보고 네, 그리고 대응하기 좋습니다.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관망, 그 다음에 오후 시점에서 상황 보고 매수일지 아니면 하루 더 넘겨서 볼 것인지 그걸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후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